이 신천지 개입 썰을 제기한 게 김민석 후보인 거죠. 이거 스토리라인을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서 자세히 제가 모니터링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민주당에도 신천지 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세력하고 반명 세력, 반명 진청 세력, 그다음에 분열주의 세력. 그래서 반명 하나, 분열주의 하나, 신천지 하나, 이 삼자의 비밀 연합을 깨는 게 이번 전당대회다 딱 이랬거든. 김민석 후보 삼자 비밀 연합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청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연합이지 사실상 그 세계 동일한 그 몸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명 정청래, 분열주의 정청래, 신천지 정청래라고 이야기한 거거든. 사실상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뭔 소리고 근거대라고 확 하니까 이제 와서 근거가 없거든. 그러니까 김민석 그 후보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특정 후보하고 연관된 것을 내가 굳이 말할 책임은 없다 뭐 이랬거든요. 당에는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언제 정청래 지명한 적이 있냐, 내가 정청래라고 했나라고 또 이제 하는 거고. 언론에서 정청래라고 나오니까 본인은 정청래라고 지목을 안 했는데 언론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이렇게 기사화하는 것까지 내가 뭔가 책임을 지고 해명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원들이나 소위 요즘 예를 들면 얼마나 수준 높은 그 국민들 애들이 들어도 그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말장난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여론조사가 조금씩 예를 들면 좁혀지거나 이제 역전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계속해서 좀 위기에 빠졌다. 조급하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 후보들 다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뭐 대표 놓은 사람이 대표 선거를 하지 뭐 최고위원 놓은 이야기를 해. 남의 선거를 얘기하는 그래. 김민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캐릭터나 이미지 중에 조금 약한 이미지가 있거든. 약한 이미지. 약하다.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후보보다는 좀 유하다는. 그 외모도 좀 부드럽고 사람이 유하다. 유하다. 외모도 좀 잘생기고 부드럽고 당 대표로서 했던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게 그리고 그 정청래나 송영길 이런 양반들은 정치판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거세게 물결을 거슬리면서 싸워온 이미지가 또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오랜 야인 생활도 하고 고생을 했지만은 그거 뭐 민주당 밖에서 이제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밖에서 이제 겉돌았던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항상 처음부터 엘리트로서 이렇게 황태자 이런 그렇죠. 완전히 선골 이런 노무현 때 삐끄러져 가지고 갔고 들어올 때도 또 쑥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쑥 들어온 것 같은데 아마 들어와 가지고 바로 민주연구원장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활약에 복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쟁의 역사가 좀 별로 없는 거예요. 전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또 오프 더 레코드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도 있는데 한 정치인이 이제 뭐 VIP 만나가지고도 그런 얘기를 할 때 뭐 좀 내가 오히려 더 강하다. VIP의 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메시지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내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조금 이제 있으니 아마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좀 더 강경 모드로서 자기 어떤 이미지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한데 이제 좀 패착인 게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처음에는 주목도가 확 끼면서 야 이제 치열한 이 당권 레이스에서 김민석 단순한 황태자가 아니고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대통령과 함께 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내가 투쟁력을 갖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과감하게 치고 나갔는데 들다 보니 이게 뭐 좀 없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주목했다가 에이 하면서 이제 오히려 거품이 빠지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다. 페이스가 계속 흔들린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정진우 대변인께서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처음으로 이제 신천지 개입 어쩌고 이제 언급을 했던 게 7월 20일 날 저희 그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 맞아요. 그 뭐죠 연설 네네네 정견 발표 그때 이제 7분 정도가 주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의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낸 그 자리에서 꺼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1번이어서 제일 먼저 발언을 하는데 7분 안 채웠어 유일하게 한 5분 40초인가 했다. 5분 40초 만에 끝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이제 맞아요. 네, 극기 네. 할애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 부산일보 TV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래서 박지원 그 김민석 최고위원을 계속 그 유시민을 비판하면서 간접적으로 김민석 그 후보를 지지했던 박지원 의원조차도 김민석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는 잘못했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으니까.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최근에 어디서 들었는데 제가 뭐 호남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을 만날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국회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호남에서 당심이 많이 김민석 후보한테 돌아섰다. 그러니까 신천지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좀 그런 게 들리는 게 있어요? 돌리죠. 실제로 오늘도 조원 CNI를 비롯한 몇 군데 조사에서 뭐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말할 수는 없고 이게 방송 뭐 그 여론조사 공표법에 의해서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간 추세가 변하고 있는데 호남도 많이 변하고 있다. 뭐 이렇게는 나오고 있는 거죠. 많이 격차가 좁혀진 듯한 음. 호남에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추세로 보면은 추세로 보면 이거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조금 바닥치고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김민석 후보는 상당히 이제 긴장하는 정치하고. 국면으로 들어갔다 봐야 돼. 절이 되면은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도 덩달아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어차피 커플링 돼 있으니까 두 후보는. 그렇죠. 이제. 아니 그래서 두 분은 대의원입니까? 대의원 아니죠? 대의원입니다 저는. 그 대의원은 다른 날 의원님도 대의원일 걸. 대의원일- 시의원은 당연직 대의원일 거예요. 그러면 그 순회 경선 하는 날 그날 투표를 하시죠. 대의원은 어쨌든 그래봐요. 어쨌든 그 권리당원은 오늘부터거든요. 음. 오늘 하시진 않죠 그러면? 아직은 안 왔어요. 아 권리당원들 어차피 그래봐야 다 1인 1표잖아. 그렇죠. 그러고 그 어쨌든 부산에서 발표하기 전에 다 이제 투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불경 음.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 볼 때 불경 당심은 좀 어때요? 불경은 뭐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 노무현 문재인 쭉 이어오는 그 흐름을 좀 이렇게 겪어왔던 당원들이 많아서 네. 좀 그 새로운 가치보다는 전통적인 가치에 기반한 어떤 그런 흐름이 아무래도 좀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뭐 굳이 후보를 딱 말하기 못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보면 민주당의 개혁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통성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후보에게 좀 더 많은 지지가 가지 않을까 저는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전국 그 지도부 선거를 하러 나온 후보들 과거에도 후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들이 호남의 득표 당원들한테 당원이나 대의원들한테 득표하러 갔을 때에 비해서 부산 경남에 와가지고 당원들하고 그 접해봤을 때 네. 나오는 질문 수준이 부산 경남 당원들의 수준이 훨씬 높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 부산 경남 민주당 당원들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겠죠. 민주당 당연할 거 같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부산에서 요소 살아남으려면 부산에서 민주당 아무나 안 하잖아. 솔직히 보수 말하면. 정예입니다. 예, 완전 그렇기 때문에 네네. 호남은 거의 기득권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가. 아 그는 아무나 하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은 질문 수준이 훨씬 높은 게 나온대.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회층이 부산 경남이 더 많다. 이게 일반이고 오늘 또 이 부산일보 우리 유튜브 방송국에 나와서 부산일보 기사 칭찬해도 되나? 오늘 또 부산일보에 해야죠. 또 나온기 기자하고 또 이구영 기자인가? 네, 네, 네. 그딱 그렇게 딱 기사를 딱 정리를 해놨. 정확하게 써놨더구만. 정확하게. 노무현이 소환됐다. 네. 부산에서 네. 김민석 의원 그 정몽준 단일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정청래하고 김민석하고 붙는데 노무현이 나왔다. 이게 하나 있고, 그다음 산업은행 이야기 다시 나왔고, 네. 그래서 부산 조금 전에 조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경남에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고관여층 민주당 부산 경남 당원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죠. 아니 근데 그 제가 2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1기 출범하고 나서 그때 부산시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경남이랑 울산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수치를 본 건 아닌데 그 이재명 대표가 1기 지도부 출범하고 나서 그 부산에 새롭게 가입한 당원이 기존에 부산에 가입돼 있던 당원들 수랑 똑같다. 아 그렇던가요?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다수의 그때 그 시당의 당직자로 있던 분들도 아마 얼추 비슷하다. 그 말이 일리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런 당원들은 뭐 과거에 이제 노무현 문재인의 결을 그 길을 타고 들어온 당원들은 아닐 거잖아요. 아니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들어온 당원일 네, 텐데 네. 이들의 표심은 예측 불가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2022년부터 2024년경까지 들어왔던 사람이고, 그렇죠. 네. 또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0 그때는 이제 이재명 지키기,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대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믿고 이제 2025년 6월 3일 정권 교체하고 나서 8월달에 작년에 정청래 박찬대 전당대를 했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입장을 표할 수 없고 누구를 지지하는 그 액션을 취할 수 없어서 가만히 계셨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그 뭐 그림자 또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말하면 법무부 장관 하시던 정성호 의원님 같은 분, 그렇죠. 그리고 그때 진명기들 이런 분들이 대거 그 박찬대 후보를 밀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전통적인 우리 그 정치 해석으로 보면은 이재명 때 2심도 거기에 있다고 다 네, 보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최측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청래가 65대 35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요즘 말로. 어. 아, 지금의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이 이리 가라고 이리 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측근들이 이리 가라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하는 당원이 아니다. 자기들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그 선택을 하는 거고 자기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합했기 때문인 것이고 이번에 정청래 박찬대를 봤을 때는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 뭐 검찰 개혁의 완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종 내란의 완전한 청산 이런 거 할 때는 박찬대보다는 아무리 뭐 이재명 측근들이 박찬대 밀으려 하더라도 박찬대보다는 정청래가 낫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했던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 선례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 정청래가 버티고 있는 힘이라. 그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김민석 전 총리는 신천지 개입설을 하는 거고 하는 1인 1표도 거고. 흔드는 거고 그런 거예요. 1인 1표도 흔들어 보고. 최근에 김민석 전 총리가 그래서 1인 1표제 관련해 가지고도 손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영남의 어떤 비율이 1, 2표를 하면은 당의 그 당원 수가 워낙 적고 특히 대구 네네. 경북은 더더욱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을 좀 호남과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어느 정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앞서 얘기됐던 것 중에 이제 그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 그 정 대변인께서 1년 전에 상황이 이제 정청래 저는 1년 전에 참고로 이제 박찬대 저기 저도 그때 저도 그때 박찬대 박찬대 지지했어. 지지선언 기자회견까지 당원들의 하고 뭐 그런 이렇게 선택을 허빙하고 현타하지 있습니다. 못했어. 내가. 네네네. 당연히 박찬대를 지지했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과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중앙하고 저는 그때 늘 그 박찬대 그 특보단들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화상회의하면서 이제 매일 화상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서울의 국회의원들 동향도 체크하고 다 해가지고 거의 압도적이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런데 전혀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뭐 정청래 후보가 160대 뭐 160만이라고. 160만 권리당. 네, 160명.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간에 또 그래 당원에 네. 해야지 뭐.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런 게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우리가 그 지역위원장할 때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하시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성남시장 할 때에 북콘서트를 부산에서 한번 할 때 내가 조치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조 친명이네. 네. 그 위에서 이제 그 비서실에서 연락 온 조건이 뭐 북콘서트 하러 가서 도와줘서 고마운데 네. 지역위원장들하고 밥 한 끼 먹게 해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 다 필요했던 시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콘서트 하러 와가지고 하기 전에 잠시 이제 저녁에 이제 저 디자인 센터 한 가지 센터에 네. 거기서 했는데 먼저 이제 지역위원장들 그래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거의 한 절반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같이 저녁 근처에서 저녁 먹고 인사하고 북콘서트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한 400~500명 정도 부산에 왔는데 부산에도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때부터 팬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팬덤이 있고 그 팬덤도 세계 이제 보면 좀 강성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뭐 이런 어떤 그 흐름에도 개혁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네, 분들이 네. 꽤 많아가지고 그때 뭐 그 이재명 대통령 손가락 혁명군인가 뭐 송가혁이 팬덤 형성할 때인데 그런 분들이 부산에 제법 많이 있는데 이게 네. 다 개혁적인 마인드라서 아까 우리 정진우 대변인 말씀처럼 그냥 막 무조건 팬덤이 아니고 엄청나게 주체성이 강한 팬덤들이었거든요. 옛날 노사모 초기 member들 같이.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당원들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를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드는 네. 거죠. 다른 한번 연계된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취재가 안 돼서 지금 있는 오신 김에 여쭤보는 건데 두 분한테 최근에 그러니까 한 1, 2주 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여러 명이 부산에 내려왔다 갔다는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요즘 자주 오죠. 그러니까 한 4, 5명이 단체로 왔다 갔다는 얘기를 선거 때문에 왔다 갔다 자주 하나요? 자주 하죠. 자주. 당원들 만나서 또 지금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네, 말했잖아요. 서두에 정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당원들한테는 제일 큰 이벤트가 전당대회라고. 메인 행사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뭐 부산에 자주 올 수밖에 없어요. 당 대표뿐만 아니고 최고위원 선거까지 갈 수 있으니 이제 네, 네. 다 그리고 이게 1주차가 이제 오늘부터 어제는 충청도 투표 시작했고 충청권 오늘은 PK권 투표를 시작해서 네. 토요일은 충청권 개표, 예. 일요일은 일요일 저녁은 부의원 개표거든.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서 일주일간 또 쉬다가 하고, 주말에 이제 또 이제 TK하고 그 제주 인천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개표 결과를 공개는 안 하죠. 공개를 합니다. 아,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공개해요. 때문에 아. 충청권하고 부산 경남이 미국의 뉴햄프시어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세론을 탑니다. 아, 네. 저는 네. 선호 투표제라도 공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최종 8.17 때 그냥 다 같이 그게 이제 합산해서 공개하는 줄 그 알았는데 논란이 그게 됐잖아요. 아니구나.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절충이 된 거예요. 아, 정치적 절충이 타협이 됐구나. 돼서 그러면 선호 투표는 하되 공개도 하자. 네. 그러면 1위 몇 퍼센트, 2위 몇 퍼센트? 그렇습니다. 예,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재밌겠다. 충청이나 어. 충청 1등 누가 했느냐, PK 1등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 첫 주차 주말 합산, 네. 충청 PK 합산해서 누가 1등 했느냐. 네. 그 힘이 이제 밴드 외건 효과도 그렇죠. 좀 네, 이제 네, 네. 발생시킬 나중에 거다. 호남쯤 가면 영향이 대세를 되겠네요. 호남쯤 가면 이제 결판 나는 거지. 깨 네, 나하고 네. 서울 올라가는 그러면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틱하죠. 네, 사실 네. 이게. 예. 그래서 처음에 충청하니까 이제 충청이 정청래 후보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충청부터 하느냐 해가지고 또 이제 아. 시비를 걸었는데 쭉 충청부터 해와. 그래, 왜 쭉 충청부터 해왔어.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문제가 안 된 거죠. 예. 뭐 대선 후보 뽑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더 드라마틱하다니까 네, 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가 항상. 그렇네요. 아니 근데 나중에 물어볼 얘기랑 연계되기도 하는데 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에 앞장서왔던 인물인데 근데 이게 당시에 영향을 안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주는 것 같아요. 영향을 주죠. 왜 안 줘? 그 과거의 이력이 왜냐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그가 대표 경선 때인가 1기 때인가 2기 때인가 모르겠는데 2기 때입니다. 2기 때도 그때도 압도적으로 뭐 압도적으로 나왔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오히려 불경이 더 높게 나왔던 맞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안 통하고 지금은 통한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보니까 대단히 현실적인 판단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쨌기 때문에 그 이번에는 무조건 저 사람 안 찍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 사람이 산업은행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2024년 전당대회거든.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네. 그 180석, 190석 압승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재선에 도전한 전당대회거든. 그래서 이재명과 김두관 당대표 경선했고 최고위원회는 정봉주가 수석 최고위원으로 유력하다다가 김민석 후보 보고 왜 그리 표가 안 나와요. 그렇지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했다가, 1등으로 올라서 정봉주는 사실은 5등 밖으로 나가 떨어진 선거 그렇죠. 그때였는데 그때도 부산에서 김민석은 산업은행 반대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표 주면 안 됩니다라고 당원들이 말하는 당원들이 있었지만 네. 그러나 대부분의 당원들은 그것 때문에 김민석이 별로 이쁘지는 않다. 부산 아니 오히려 밉다. 부산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내년 어쨌든 윤석열 정권 물리치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과 함께 손잡고 정권 교체에 앞장설 사람은 김민석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게 더 중요한 그 또 이슈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제법 반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예. 관점에서 우리 당원들이 합리적인, 냉정하더라고요. 냉정하게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 예.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좀 회의적입니다.
별로 뭐 우리 당원들이 지역에 있는 어떤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당 대표 결정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볼 때 글쎄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래서 뭐 그런 그냥 것들. 전체적인 정치적인 흐름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춰서 우리 당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 이쪽에 집중돼서 뭐 김민석 후보가 뭐 산업은행 반대한 건 부산 시민들이 보면 별로 좀 문제가 될 수 일인데. 있는데 네. 당 시민은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거다. 오히려 음.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앞서 노무현 얘기했던 건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던 어떤 정치적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최근에 했던 여러 발언들에 대한 부적절성이라든지 뭐 또는 그런 게 아마 판단 기준이 될 것 같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김민석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당에서 그렇게 보죠 저는.